좋다. 자, 그래서 쉐이더 그래프를 한번 실습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잠깐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만 했는데 이번에 직접 같이 한번 쉐이더 그래프를 만들어 보겠다 합니다. 이 디졸브 효과요. 이런 디졸브 효과 같은 경우는 오. 2D 게임에서도 3D 게임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쓰이고 장르 불문하고 뭐 판타지라든가 사이파이라든가 그런 장르 불문하고 다 골고루 쓰이는 그런 이펙트들이죠. 네. 그래서 이펙트가 생각보다 간단해요. 되게 연출은 되게 뭔가 좀 있어 보이지만 되게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 좋다. 이 드래곤 크래셔에서 뭐 캐릭터라든가 그런 것들 다 빼고 용가리 하나만 올려둔 상태고요. 네. 이 용가리가 보면은 기본 릿 쉐이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파트 릿 디폴트 이걸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쉐이더 그래프로 새로운 매트리얼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새로운 매트를 만들고 새로운 쉐이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쉐이더에 보면은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에 보면은 릿 쉐이더 있고 스프라이트 릿 쉐이더 그래프가 있어요. 스프레드 릴쉐이더라고 아예 따로 있네요. 네, 그러니까 오. 이 릿 쉐이더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냥 3D 게임에서 쓰는 3D 거고 게임. 스프라이트 그러니까 2D 게임용은 이렇게 릿 쉐이더가 따로 있어요. 스프라이트도 언릿이 있고 릿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게임 같은 경우는 릿을 써야겠죠. 릿 쉐이더. 빛에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를 만들고 네. 얘 이름을 스폰으로 할까? 그렇게 하시죠. 네. 약간 이렇게 등장하는 그쵸. 그런 느낌의 이펙트니까요. 스폰 이펙트라고 스폰 하겠습니다. 이펙트라고 이렇게 새롭게 이름 짓는 쉐이더 그래프 에셋 자 하나 만들어 보고요. 자, 이걸로 더블 클릭하면은 자, 아마 이렇게 그 쉐이더 그래프 창이 새롭게 나올 겁니다. 이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스폰 네. 이펙트 릿 스프라이트라고 적었고 얘 보면은 버텍스가 있고 프래그먼트에 보면 베이스 컬러 있고 마스크가 있고 노멀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냥 언릿으로 하게 되면 요 베이스 컬러랑 알파 정도만 있어요. 요 그렇군요. 마스크랑 노멀 같은 경우는 릿으로 만들었을 때만 존재를 합니다. 네. 그럼 일단은 더 뭔가 하기 전에 머티리얼도 하나 만들게요. 그러시죠. 네. 결국 이 쉐이더를 담는 매트리얼도 있어야 그쵸.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거 그대로 그냥 푹 자, 붙여서 연결해주고 그리고 요거를 그냥 이렇게 들어가 해도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오. 네,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돼요. 네.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인스펙터에 바뀌었습니다. 저게. 네. 그리고 이 아이들 이게 파츠가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얘네들 전체 다 선택을 해가지고 머티리얼 방금 만든 걸로 바꿔줄게요. 네. 자, 쏙 넣어보면은 쏙 넣어보면 아직은 이제 텍스처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렇게 까맣게 나오네요. 이렇게 형태만 있죠. 음. 얘가 사각형이고 얘도 이 스프라이트 외곽에 맞게 핏하게 네. 지금 그냥 메시 그대로 형태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메시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쉐이더에서 아무것도 안 해줬기 때문에 메시 그대로 그냥 단색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냥 핑크색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네요. 우리가 건드리기 전이랑 우선은 건드리기 전이랑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러려면 알겠습니다. 요 세 개가 필요하겠죠. 베이스 컬러 텍스가 필요하고 네. 스프라이트 마스크, 노멀 요 세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텍스처 2D를 해가지고 얘는 베이스 컬러로 할 건데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이름. 이름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리쉐이드를 보면은 네. 여기 메인 텍스트, 마스크 텍스트, 노멀 맵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이름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메인 텍스트라고 치면 되나요? 네, 이 메인 텍스트를 여기 이름에다가 하면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 땡이 아니고 사실 이 이름은 외부로 노출하기 위한 거라서 네. 사람이 식별하기 위한 거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사람이 식별하기 위한 이름이에요. 네. 근데 쉐이더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이 그래픽 인스펙터에 갔을 때 레퍼런스가 중요하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이 레퍼런스를 언더바 메인 텍스트. 메인 텍스트. 그럼 레퍼런스를 메인 텍스트로 한다면은
사실상 네임은 그냥 원하는 대로 바꿔도 되고. 그렇죠. 내가 알아보기 쉬운 걸로 바꾸면 돼요. 네, 중요한 건 레퍼런스. 얘거든요. 이거랑 똑같이 맞춰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결국 얘도 지금은 우리가 그래프 노드로 만들고 있지만 유니티가 결국 컴파일할 때는 이걸 코드로 변환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코드로 변환될 때 쓰인 이름이 이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맞춰주면 됩니다. 그게 이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얘도 똑같이 텍스처 2D를 만들어서 마스크도 똑같이 만들어주고 얘도 노멀 맵 네. 그리고 2D 만들고 노멀 맵 얘도 레퍼런스도 노멀 맵 이렇게 이름. 그래서 이 이름은 사실 뭐 이렇게 똑같이 안 맞춰도 내가 알아보기 쉽게만 맞추면 되는데 네.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얘는 유니티가 알아서 자동으로 세팅해 주는 있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왜 무슨 얘기냐면 이 보면은 머티리얼만 세팅했고 머티리얼 여기 다 회색으로 돼 있어서 내가 뭐 건들 수가 없잖아요. 네, 기본 매트리얼 건들 수가 없죠. 네. 네. 이것도 우리가 세팅해 준 게 아니고 인스펙터에 세팅된 걸 보고 유니티가 알아서 이 머티리얼에 연결시켜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작동할 거라서 그렇겠네요. 이 프로퍼티를 우리가 뭐 알아보기 쉬운 걸로 바꾸면 좋긴 하겠지만 굳이 그렇게 필요까지는 없어요. 네. 근데 이건 뭐 알아보기 쉽게 하면 좋긴 좋겠죠. 좋긴 좋겠는데 우리가 이걸 뭐 그 과정에서 건들 수 있는 여지는 많지는 않아가지고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가고 이걸 꺼내준 다음에 노드로 바꿔주고 샘플 텍스처 2D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를 베이스 컬러로 연결시켜줍니다. 조금 알아보기 쉽게 위치를 바꿀게요. 그리고 세이브를 해주면은 딥스가 적용됐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적용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만 맞춰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름이 다른 거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레퍼런스 램을 다르게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버리면 다시 날라갑니다. 인식을 못하네. 그래서 이 이름을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마스크도 마찬가지로 얘 보기 불편하니까 접어버릴게요. 네. 그래픽 인스펙터도 끄고 마스크 텍스트도 끌어온 다음에 얘도 심플 텍스처 2D 네, 노드를 써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이거 자체는 텍스처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 텍스처를 픽셀 쉐이더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기서 픽셀 추출해야 되잖아요. 컬러를 접근해서 추출해야 되잖아요. UV 좌표를 넘겨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샘플링 과정이라고 거쳐서 그래서 이렇게 노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스크니까 스프라이트 마스크로 넘겨주고요. 네. 이렇게 하면 잘 글자가 잘 안 보이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노멀 맵도 마찬가지로 노멀도 끌어온 다음에 다시 얘를 샘플로 하고 텍스처 2D 맞춰주고 똑같이 노드 만들어서 그리고 다만 얘는 주의하셔야 될 게 노멀 맵이니까 네. 타입을 노멀로 바꿔줘야 돼요. 노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는 탄젠트로 할 건지 오브젝트로 할 건지 그게 중요한데 이미 이 마스터 노드에서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줬어요. 탄젠트로 써라. 탄젠트 스페이스 써라. 네. 그래서 우린 그냥 요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탄젠트를 그냥 쓰면 됩니다. 탄젠트를 노멀로 이렇게 집어넣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끝이 아니고 이 알파 값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알파 값은 요 디퓨즈 텍스처의 알파로. 그럼 원본 이미지가 약간 좀 투명하다 나가면은 그 알파 값이 그대로 그쵸. 표현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리쉐이더의 기본적 요건 충족을 했어요. 다 들어갔네요. 네. 저 멀리 보내버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할 게 뭐냐면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스폰 이펙트를 가장 간단하게 하려면 위에서 이렇게 서서히 나타나게 아래에서 서서히 나타나게 아래에서 이렇게 약간 슬라이드 듯이 슬라이드 되듯이 이렇게 Y축으로 이 경계가 보이면서 나타나는 식으로 한번 그렇게 오. 꾸며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포지션이겠죠. 포지션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포지션 노드를 추가를 해줍니다. 네.
근데 여기 포지션이 월드냐 뭐냐 그게 중요한데 또 여기 보면은 오브젝트 스페이스라고 집어넣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냥 오브젝트로 맞춰줍시다. 스페이스는 오브젝트로 맞춰졌는데 월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브젝트로 갈게요. 그리고 스플릿을 해서 여기서 Y 값을 빼줄 거죠. 벡터 3 중에서 그 높이 Y 기반으로 할 값, 거니까. 높이 값.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인자를 하나 추가해 줄 거예요. 네. 그것을 스플릿 밸류라고 하나 만들고 얘도 언더바 스플릿 밸류. 이 앞에 언더바 붙이는 거는 그냥 관습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꼭 앞에 언더바 안 붙여도 인식하는데 문제 없는데 이렇게 붙이는 거를 좀 관습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넘겨준 다음에 이 Y 값이랑 스텝으로 묶어요. 스텝을 묶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에다가? 알파 값에 넣을 건데 알파 값에다가. 기존에 디퓨즈 알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걔랑 곱해줘야 돼요. 그럼 약간 좀 투명한 애도 지금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쵸. 오. 불투명한 애, 신경 투명한 써서. 애 다 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멀티플라이를 한번 해주고 해서 그거를 바로 알파에다가. 네. 네, 지금 이 영상은요, 저희가 라이브 끝나고도 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얘가 보면 잘렸죠, 이렇게. 잘렸다. 오. 잘렸고 보면은 음흠. 스플릿 밸류를 올려주면은 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메테리얼에서 저 스플릿 밸류만 이렇게 조절해 해주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러네.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밑에 매뉴얼을 보여드릴게요. 스탠 노드라고 가이드가 이렇게 있네요. 네. 그래서 저 유니티 쉐이더 그래프 매뉴얼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네. 노드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있어요. 오. 근데 노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결국은 HLSL 함수거든요. 스텝이라는 함수가 있고 그렇겠네요. 그걸 노드로 꺼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엣지랑 인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1을 돌려주거나 0을 돌려주거나 둘 중 하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소수값 이런 거는 다 깐 걸 무시하고 그 입력 받은 거에 따라서 0 혹은 1.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양이 이렇게 검은색, 이렇게 잘라진 흰색,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선이 직선, 잘했다. 직선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엣지 함수 그 스텝이 보면 첫 번째 인자가 엣지고 엣지. 두 번째 인자가 인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인이랑 엣지랑 비교해가지고 인이 크다 그러면은 1 돌려주고요. 그렇게 인이 엣지보다 작으면은 0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요 경계가 인이에요. 인. 그렇군요. 요 경계가 인이고 그럼 요 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용가리가 이렇게 있겠죠. 눈이. 뭐 이렇게 머리가 있고, 네. 이렇게 꼬리. 이거 용 맞습니까 이거? 용가리예요. 세상에. 예. 그래서 요 위에 아이들이 요 부분이 엣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들이 다 날아가게 된 거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노드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요 인이 스플릿 밸류. 그렇죠. 요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요 스플릿 밸류를 바꿔주면은 요 경계선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 하면서 이 아래 부분이 보였다 안 보였다 위에가 보였다 잘렸다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스텝이 스무스 스텝도 있고 그냥 스텝도 있고 그런데 네네. 이것도 특수 효과 구현하는데 굉장히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뭐 스폰 효과라든가 네. 아니면 뭐 글리치 느낌 내기 위해서 어디서 어느 경계 잘라버리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겠네요. 네, 굉장히 많이 쓰이는 함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텝,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어떻게든 꾸역꾸역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금만 더 추가를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데 음. 이 경계선에서 조금 낮춰가지고 이 부분 이 부분을 노란색으로 칠해줄 거거든요. 아, 인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 중에서도 그쵸. 살짝 조금 여분을 더 더해서. 그렇죠. 그래서 네. 글로우 영역이란 걸 추가해줘가지고 얘는 지금 뭐 스플릿 밸류잖아요. 네, 그럼 그쵸. 스플릿 밸류에서 조금 더 아래로 낮추는 영역을 만들어가지고 음흠. 이 정도를 글로우라고 하나 추가할게요. 그리고 그만큼 내려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 이 부분은 스플릿 빼기 글로우만큼 이 노란 영역으로 칠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를 좀 몇 가지 추가를 할 거예요. 이거에 맞춰가지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추가할 게 플러스로 글로우 사이즈를 추가할 글로우 거예요. 사이즈 하나 더 지금 소정을 추가를 했고요. 요것도 레퍼런스 값을 많이들 쓰는 그런 포맷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언더바 글로우 사이즈. 지금 마음이 급했어요. 이게 시간이 벌써 50분이어가지고. 자, 글로우 사이즈를 추가했고 또 글로우 컬러가 필요하겠죠. 무슨 색으로 빛날 건지. 맞아요. 그래서 색상도 하나 글로우 자, 컬러로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 모듈 HDR. 밝게 HDR. 빛나야 되니까 빛이 맞습니다. 강해야 되잖아요. 네. HDR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컬러 피커에 그 인텐시티라는 속성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인텐시티. 같이 있네요. 네. 인텐시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값을 높게 해볼게요. 맞아요. 근데 이건 기본 값이라서 응. 여기서 뭐 설정해봤자 인스펙터에서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작업하기 편하기 위해서 여기서 값을 높게 설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우 사이즈를 디폴트를 0.1? 일단 0.1로 하고 나중에 수정할게요. 어차피 이것도 인스펙터에서 다시 설정해야 되는 값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스플릿 밸류에서 네. 글로우 사이즈를 빼줄 거예요. 서브트랙트로 이렇게 빼줍니다. 자, 빼주고 그럼 그다음에 경계선보다 살짝 조금 더 그쵸. 아까 그 0.1이었잖아요. 그 0.1만큼 아래로 이렇게 그쵸. 된 거죠. 네. 그래서 얘도 결국 똑같이 스텝을 넣어줄 거예요. 스텝. 여기서 지금 요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요아랑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스탠더드 엣지로 들어가고 하고 방금 만들었던 우리 그 빼기 값 걔는 인으로. 그럼 얘는 그 스플릿 위치를 넣어준 거고 얘는 스플릿보다 좀 아래 0.1보다 0.1 더 낮은 그렇게 넣어준 거죠. 그렇게 해주고 이제 서로 이 둘을 빼준 거예요. 얘도 보시면은 경계가 살짝 다르잖아요. 얘가 좀 더 검은색이 많네요. 많죠. 그리고 얘를 빼주면 돼요. 빼주고 얘를 빼주면 이렇게 띠가 보이죠.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또 컬러랑 곱해줘야 되겠죠. 그렇네요. 네. 글로우 이제 컬러랑 영역은 나왔으니까 그쵸. 그 영역에 넣어지는 색상. 글로우 컬러랑 네. 곱해주면 돼요. 색상 곱하는 것도 멀티플라이입니다. 네. 오, 색깔 펴졌다. 색깔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란 경계를 최종 결과물에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얘가 지금 이렇게 컬러가 빠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 컬러를 잠깐만, 헷갈리니까 얘를 넣고 지금 여기서 빼는 거예요. 얘는 지금 RGB 채널이 베이스 컬러로 바로 들어가는데 베이스 컬러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쫙 이렇게 빼준 다음에 얘는 애드로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밝게 빛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컬러에다가 여기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색상 더하기 애드로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애드로 해서 애드로 해서 두 개의 색상을 아예 그냥 더해버리고
그 베이스 컬러를 값을 넣어준 거죠. 베이스 컬러로 대체를 해버리는군요. 그렇죠. 오. 와. 와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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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아. 아까 그거 그 인텐시티 값이 8이어서. 예, 예. 네, 저 한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 오, 이 정도만 하면 좋다.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오. 이 정도만 하고 스플릿 밸류 하면 이야, 뭔가 더 있어 오, 보이죠. 야, 모두 몇 개 안 넣었는데. 그쵸. 생각보다 간단하죠. 괜찮다, 예, 괜찮다. 괜찮죠. 예. 어. 그리고 뭐 하면서 뭐 내적 외적 뭐 그런 거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되게 그래, 간단한 그래. 덧셈 네. 뺄셈만 했는데 그냥 스텝만 쓰고 뭐 빼기만 하고 뭐 곱하기만 하고 그쵸.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됐네. 그렇습니다. 되게 야. 이쁘죠. 자, 그리고 이건 되게 간단한 이렇게 올라간 되게 간단하잖아요. 멋지긴 한데 좀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짝 밋밋해. 약간 좀 되게 뭔가 그냥 리니어한 그런 리니어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랜덤하게 이 픽셀들이 랜덤하게 싹 샥 뭔가 휘감는 듯한 그런 연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거는 지금 이 디졸브 효과를 얘는 스펀 효과를 포지션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포지션 기반을 말고 노이즈를 써가지고 그냥 랜덤한 값을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포지션 스플릿 얘를 중간에 하나를 플러스를 하나 둘게요.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정리하기 편하게 플러스를 하나 뒀어요. 이게 여기서 하나 빼고 여기서 하나 빼고 얘를 다시 일로 연결해주고 그럼 결과론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제가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얘를 묶어가지고 그룹 셀렉션을 해가지고 얘는 이름을 포지션 기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포지션 베이스. 예. 근데 지금 포지션 베이스 말고 이제 노이즈 베이스. 그쵸. 네. 아주 훌륭합니다. 와우. 내가 마음이 급해서 이것도 원래 맨날 하는데 지금 벌써 네, 주시면 6시간 되기 때문에요. 네, 좀 마음이 급해진 것 같습니다. 네. 심플 노이즈라고 해가지고 심플 그대로 노이즈라는 게 있군요. 노이즈예요. 그냥 말 그대로 노이즈를 만들어내서 어. 수치를 만약에 한 1 정도로 한다 그러면 되게 심플한 거고 되게 단조로운 거고 한 100 정도 아니면 500. 그럼 따로 뭐 노이즈 맵 뭐 이미지가 필요 없네요. 사실 노이즈 맵을 쓰는 게 성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좋아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뭐 쉐이더를 프로토타이핑 단계니까 그냥 이걸 노드를 쓰는데 보통 권장할 때는 그냥 노이즈 텍스트를 쓰는 걸 권장을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에셋 이런 거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그거 보시면은 노이즈의 텍스처는 웬만하면 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성능상도 그게 있군요. 맞아요. 그래서 성능상 이점도 있고 그리고 노이즈를 패턴을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이건 그냥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리고 또 결국 노이즈 정보는 이제 색상 하나만 있는 정보면 충분하니까 그걸 뭐 노이즈라든가 아니면 마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하나의 텍스트 RGBA 네 채널을 잘 나눠서 담으면 그만큼 또 최적화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원래 노이즈 텍스트는 따로 쓰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지금 그냥 프로토타이핑이니까 네. 그냥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하나긴 한데 뭐 이름 없으면 좀 허전하니까 노이즈 베이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저장해서 끝. 끝입니까? 이야. 야, 신기하다. 이야. 그래서 그냥 기존대로 포지션 베이스로 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노드만 다시 바꿔 껴주면은 요 Y 포지션 위주로 하는 거고, 그러면 노이즈 기반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쫙 이렇게 좀 더 멋있죠. 그러네요. 좀 전체로 봅시다. 야. 이렇게 등장하는 이런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노이즈 맵을 딱 그렇죠. 노이즈 맵을 따로 만들어야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신 것처럼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이펙트도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쉐더 개발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다 조금만 공부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제 복잡하고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간단한 건 또 의외로 간단해요. 그러네요. 네. 황금하죠.
일부러 노란색으로 써요. 이 황금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거를 지금 내가 일일이 매번 들어가면서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아, 네. 그렇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코드로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것도 스크립트를 중요하죠. 네.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스푼 이펙트라고 자 하나 컨트롤 롤러로 할까 그냥 컨트롤로 할까? 아니 그냥 컨트롤 합시다. 할 때마다 고민돼. 맞아. 저도 고민되는 거죠. 네. 컨트롤 하겠는데 네. 하는 사람이니까 컨트롤러가 그러니까.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애매합니다. 네, 생각하기 나름이라서. 맞아. 네. 네, 그냥 컨트롤로 가겠습니다. 네. 이펙트를 시리얼라이즈드 필드로 머티리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머티리얼에 있는 우리가 지금 스플릿 밸류만 건드려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플릿 밸류만 스크립트에서 접근해서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 스플릿 밸류. 그래서 얘를 우리가 결국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야. 그거 할 거 아니야. 지금 작성하고 있는 타임에? 요거는 주석입니다. 네. 네, 주석인데 그냥 주석이 아니죠. 그렇죠. 네. 오, 야, 와. 됐어. 내 원하는 거였어 이게. 네, 지금 이건 인공지능. AI 코파일럿에 의해서 지금 자동 생성된 그렇습니다. 코드입니다. 네. 근데 음. 이게 아니야. 이것도 바꿔줘. 네, 사인 밸류. 사인 밸류를 바꿔줘. 오케이, 나왔다. 됐어. 야, 됐어. 아니. 됐어. 인공지능 짱. 됐어. 좋다. 좋죠. 이렇게 간단해요. 네. 머티리얼 셋플롯 해가지고 이름 똑같이 가져와야 돼요. 어디 갔어? 지금 컴이 좀 버벅대네. 아까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요 프로퍼티에서 레퍼런스였죠? 이 레퍼런스. 네임이 아니고 레퍼런스. 그렇죠. 요 이름 그대로 네.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 이름을 타임. 그러니까 뭐 계속 늘어나잖아요. 거기 그렇죠. 사인 적용해 버리면 -1에서 1 사이로 값이 나오니까 그냥 그걸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네. 어떻게 이 쉐이더 밸류에 접근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 지금 쓰셨던 에디터는요, 그 라이더입니다. 라이더라는 거고 지금 라이더만 쓴 게 아니고 코파일럿. 네, 기타 코파일럿까지 써서 지금 AI에 의해서 자동으로 코드를 맞게끔 지금 생성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만들었던 아이를 연결시켜주고 머티를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그냥 실행을 해주면은 계속 시간이 가니까 그 사인 값을 적용해가지고 이 스플릿 밸류를 계속 움직여주겠죠. 나왔다가 사라졌다. 이 사인파에 의해서 이렇게 매트리얼에 있는 쉐이더를 이 스크립트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쉐이더 개발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특히 2D는 좀 더 오히려 쉬워요. 3D에 비해서 3D는 어쨌든 3차원을 다뤄야 되고 얘는 2차원만 다루면 되니까 그러네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2D가 좀 더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좋다. 네. 그래서 이렇게 쉐이더를 간단하게 개발을 해봤습니다.